한 웹툰 작가가 사인회가 취소되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서 사과문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심심하다니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게 무엇이냐 하면서 막 댓글이 달려서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사흘 논란도 있었습니다. 사흘이면은 4일을 쉬어야지 왜 3일을 쉬냐 하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문해력에 대한 그런 이슈가 떠오르는데요. 그것에 있어서 핵심이 어휘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어휘력 부족은요, 정말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을 함께 했던 파트너가 저에게 좀 실수를 해서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제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기분이 나쁘셨다면 유감스럽습니다. 그 카톡을 받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유감스러운 사람은 나인데 유감스럽다고 하니까 저는 좀 황당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았죠. 보통은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어휘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이제 내 커리어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챙겨야 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공손하고 아무리 친절해도요, 그 알맹이가 빠진 문장에는 힘이 없습니다. SNS로 저에게 한 쪽지가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책쓰기 클래스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저에게 인터뷰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요, 기업명은 있지만 일단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없었고, 인터뷰를 한다고 했으면 어떤 인터뷰를 하고 싶은지, 근데 그런 것이 없었고, 또 인터뷰를 한다면요, 시간하고 장소가 있어야겠죠? 그 내용도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글쓰기 코치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단체 문자를 뿌리는 것처럼 쪽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회신이 오면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한 모양인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회신을 줄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내용이 친절해도 내가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어른의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자로 소통을 할 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할 때 문장을 우리가 깔끔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연락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지만 예를 들어 처음 알게 된 사람 혹은 아주 가끔 연락을 하는 사람, 업무적으로 아는 관계에서는 카톡을 맺지 않고 문자로 소통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가끔 이런 문자를 받습니다. 그날 감사했습니다. 메일 주소를 부탁드려요.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문자를 받으면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누구시죠?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도 죄송하고요. 서로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문자를 시작할 때는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처럼 인사와 자기소개를 붙이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호감을 주는 시작입니다.